한 전 총리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 지금 세상을 떠난 한신 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있고, 그때 이제 한 전 대표가 한만호 씨가 이 처음에 1심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서 저는 돈을 한명숙 총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 한만호 씨와 같은 구치소에 있던 3명이 증언을 하죠. 네. 그중에 한 명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건은 복잡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2차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12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 한만호 씨가 2010년 12월에 자기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뒤집게 됩니다. 네. 그 뒤집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이 이제 위증죄로 다시 또 이제 기소를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한만호 씨를요. 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증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유력한 증인으로 나서는 게 한만호 씨와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돼 있던 수감자 3명입니다. 그 2명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마약범하고 사기범 이렇게 통칭하는데요. 그거 말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당시에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었던 HC라고 하는 사람이 네.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만호 씨를 2010년 3월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한만호 씨와 운동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에 출정을 나갈 때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호 씨가 이 사람한테 내가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걸 좀 검찰에다가 알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드디어 입을 열면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뭐 마약 사범, 무슨 사범, 사기 사범 두 사람은 이제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증언에서 한만호 씨가 나왔다는 처음에 그 구치소 안에서 돈 줬다고 해서 했다, 증언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분 그 HC라는 사람 이분은 나는 그런 증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검찰에서 계속 나한테 그런 거짓 증언을 해라고 유도했다. 뭐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한만호 씨 입장에서 검찰에다가 한만호 씨가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해서 담당 검사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했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한만호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진술을 뒤집고 난 다음에 네. HC한테 검사가 계속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한만호 씨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진술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네. 나는 맨 처음에 한만호 씨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연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검사가 불러가지고 당신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될 때 그때 아들하고 조카의 계좌를 이용했으니까 아들하고 조카를 내가 지금 별건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가서 내가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네. 한만호 씨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 한만호 씨와 같이 구치소를 썼던 그래서 이분 주장은 검찰에 나가서 한만호가 거짓말이다.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나한테 했다. 내가 그걸 들었다라고 검찰이 자꾸 나에게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H씨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나 그런 거 말해줄 내용도 없고 협조할 내용도 없다 하고서 몇 번 제가 거부를 하고 부르면 또 나가서 또 거부하고 아들 주식 산 돈으로 인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를 종용하는데 거부하다가는 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한만호가 법정에서 이 양심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고 김나 태가 법정에 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 그건 다 거짓이죠. PC를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쓰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베껴쓰기 그대로 했어요. 진술 기록이든 영상 녹화든 증인신문 내용이든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HC 주장은 검찰이 당신이 한만호 씨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라. 그러면서 PC를 보여주면서 받아쓰기 하고 그대로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HC의 주장에 의하면 네. 이렇습니다. 이제 당시의 검찰 조사를 뭐 집체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외에 또 다른
수감했던 사람 2명, 그러니까 합해서 이 3명을 검찰에서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 와서 이렇게 증언해라라는 거죠. 즉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고 법정에서 뒤집은 것은 거짓이다. 즉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을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검찰에서 한마디로 집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PC를 보여주면서 네. 받아쓰기를 하게 하고 뭐 이제 검찰청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아예 그 PC를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베꼈으면 또 잘 외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하게 했고 영상 녹화실에서 뭐 자신들의 진술을 뭐 녹화하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여하튼 경찰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진술이 나간 거다, 증언이 나간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증인의 말을 좀 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검찰 측에서 이런 연습을 시키기도 한다 뭐 이런 주장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인 신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요점만 나와야 되는데 그 요점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면 검찰이나 변호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는 변호인이든 검찰이든 간에 내가 이런 내용을 물어볼 건데 이런 내용을 답해달라 이런 식의 예행 연습은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 당연히 전제가 있습니다. 네. 원하는 답을 하라는 건 아니죠.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죠. 다만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예행 연습은 가능한데요. 지금 이 A 씨 주장의 취지는 그러니까 거짓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 H 씨의 자신의 증언 지금 와서 8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자꾸 나에게 그런 압력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관한 것도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73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진술 조서는 5차례밖에 안 썼다는 네. 거죠. 그럼 나머지 60여 차례는 뭐하러 그럼 검찰 간 거냐? 결국 회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역시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정을 나갔으면 출정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 출정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조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검찰청 출입 기록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네. 그 출입 기록이 그대로 또 지금 남아 있어요. 확인이 된 건데. 별건 수사를 했거나 수사하려고 시도는 했군요. 최소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C 얘기를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믿어야 될 것인가 의문이 남게 되는데 HC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검사하고 수사관한테 내가 한턱을 크게 여러 번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가족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직원을 시켜서 유명한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검찰 수사관하고 검사들한테 이른바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1년 3월 기록을 보니까 조카가 청사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이 되고요. 그 1시간 전에 청사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초밥집에서 52만 원가량, 5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가 된 결제 기록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남겼느냐? 네. 내가 집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 52만 원 결제. 예, 네, 남길- 일부러 기록을 남겼다 이거죠. 예,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길래 네. 내가 차라리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집체 교육을 받았던 흔적을 네.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 카드 기록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수감돼 있는 사람이 굳이 저걸 50만 원씩 뭘 살 식사를 샀을 리가 없는데. 요즘 같으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김영란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H씨로부터 접대받은 적 없다. 네. 부인하고요. 또 둘째, 수감자들에게 증언 연습시켰다. 아까 집체 교육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H씨에 대해서는 원래 다른 수감자 2명은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또 자발적이어서 이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있겠다 했는데 H씨는 뭐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도 안 했다. 증인으로 부를 생각도 안 한 사람을 무슨 증언 교육을 시키느냐,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플러스 이 H씨가 어쨌든 특경법상 뭐 사기 횡령 등등으로 20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좀 의문이 간다. 이런 취지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이런 정황들이 혹시 재심을 요구할 만한 조건이 됩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전 총리 사건.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재심을 하려면은 네. 어떤 뭐 명백하게 뭐 경한 처벌을 할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냐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유죄로 인정한 그 증거들이 뭔가 위변조됐거나 이런 네. 게 다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어떤 직무에 관한 죄로 처벌을 받고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HC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관들이 증인들을 그러니까 입증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압박을 해서 가짜 진술을 받아냈고 이걸로 인해서 뭐 모해유증 교사라든지 이걸로 처벌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이게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재심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재심은 어려울 것 같다. 이 여권에서나 진보 지정에서는 그러면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다시 받기는 어렵지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HC 얘기 계속 저희가 했지만 뭔가 네. 좀 이상하잖아요.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도 좀 어색하고요. 우리가 1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곽용욱 대한통운 사장한테 5만 달러 받았다고 하는 거 2010년 초반에 1심에서 거의 역시 또 곽 사장의 경우에도 진술을 뒤집거든요. 네. 내가 돈 직접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 바로 직전에 한신공영을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별건 수사를 또 해가지고 또 기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이건 네. 정상적인 검찰 수사 과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여러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진상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거 10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과거 사위 같은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네. 하지만 당시 검찰 관행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만호 씨 저 회사는 한신공영이 아니고 한신건영입니다. 건영. 예, 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 권성동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